단원에 보시면 소나기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 그 드라마 대본으로 다시 각색이 됐네요. 자,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소설이 있죠. 이 소설이 이게 드라마 대본으로 이렇게 각색이 되면서 자,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특히 이 중간중간에 보시면 인물이나 사건, 배경, 이게 소설의 3요소잖아. 이 소설의 형식이 이 드라마의 대본으로 바뀌면서 여기 그 기존에 이 등장하지 않았던 어떤 등장인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사건이 나오기도 하고 이 배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절적 배경이 가을만 나왔던 것이 여기는 이제 겨울까지 이렇게 좀 확장되어 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자, 먼저 작품 개관을 먼저 보고 가시면요. 자, 드라마 대본, 이거 우리가 시나리오라고도 하고, 자, 그리고 어떤 장면 번호가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시간은 가을에서 겨울까지고요. 자, 공간은 그대로 농촌입니다. 자, 주제는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이것도 주제는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 봐줘야 되는데, 자, 원작, 원 소설에서는 없었던 다양한 인물과 사건이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소녀가 죽음으로써 이게 끝났는데, 자, 그것이 이제 소녀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뒷부분에 이어져 있다는 게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부분에 보시면 등장인물의 소개가 보이네요. 자, 이 소녀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때 소녀는 그 윤초 씨의 증손녀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윤초 씨는 소녀의 그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밑에 이 장씨왕. 자, 이게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인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녀를 짝사랑하는 봉순이라는 여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엄마는 있었고요. 또 양평댁. 그 여기 윤초 씨 댁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이야기 부분인데, 어머니의 재가로 인해서, 자, 여기서는 이제 소설 부분이 지금 다른 내용이 되겠는데, 소설에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특히 그 소녀의 아버지가 그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자, 여기 윤초신의 댁으로 이 소녀가 지금 왔다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그 자신의 그 소녀의 엄마가 지금 재가라는 말은 재혼이죠. 재혼을 하는 바람에 잘 수 없이 지금 그리고 이제 엄마 밑에서 이제 클 수가 없어가지고 자 윤초 씨에 되게 맡겨지게 되는 부분. 자 그다음에 소녀는 자신의 반으로 전학을 온 소녀에게 점차 마음이 갑니다. 자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이거 소년 그 보면 거기에는 지금 소녀 그 여학생 반하고 남학생 반이 나눠졌었는데 여기는 그 반으로 전학이 왔다고 했던 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고 어느 날 소녀는 봉순이가 몰래 교실에서 가져간 분필을 소녀가 가져가 준 줄 알고 자신이 가져갔다고 말해서 지금 여기서 선생님께 지금 혼인합니다. 그 뒤 소녀는 개울가에서 자신이 신던 찢어진 검정 고무신 한 짝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걸 지운 소녀가 양평댁에게 부탁을 해서 고무신을 꿰매주는 장면. 자, 이것도 우리가 소설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이네요. 자,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큰 돈을 번 이 장씨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윤초 씨의 집을 사려고 이제 눈독을 들이는 장면. 이 부분은 실제 소설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이란 말이야. 자, 개울가에서 다시 만난 소년과 소녀가 자, 산으로 놀러 갔다 이제 소나기를 만나게 되고 이 수수탄 속에서 비를 피하던 중에 이 소녀가 소년에게 자신의 부모님 이야기를 털어놓는 자, 이것도 실제 소설에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자, 밑에 67번 장면 바로 이것이 드라마 내지 시나리오 그 영화의 어떤 대본에서 보여지는 어떤 장면 표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샵 67번 장면 자, 이렇게 장면 씬 넘버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구분해 보시면 엄청나게 물이 불어나서 빗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 됐습니다. 자, 조금 전에 지금 소나기가 갑자기 내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개울물 이렇게 불어난 상태입니다. 자, 소년과 그다음 소녀의 앞에 등을 돌려대고 있고 자, 이 부분 기억나시죠? 자, 소년이 이제 소녀와 이제 어느 정도 친근해졌고 자, 이제 물이 불어나서 이 개울을 건널 수가 없게 되니까 소년이 지금 소녀를 업고 건너는 게 적극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네요. 자, 지금 자세가 불안정 어색한 데다가 물살이 있어 넘어질 뻔한 소년. 자, 그래서 어떻게 소녀가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더 꽉 끌어안는 장면인데, 자, 이 부분에서는 실제 소설에는 이것도 등장하지 않는 부분인데, 자, 소녀가 소년의 목을 끌어안는 행동이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순간 목덜미에 닿는 소녀의 얼굴 더욱 가까워지게 되고요. 잠시 그대로 멈춰서는 소년. 소녀는 그대로 가만히 그리고 편안하게 소녀의 등에 엎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은 72번 장면인데,
자, 갑자기 지금 소나기를 맞은 소녀가 지금 온몸이 불덩이가 돼. 지금 열이 되게 많이 나나 봐. 자, 이때 윤초 씨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그 소녀, 그 증손녀를 걱정하는 이 할아버지 윤초 씨의 자, 이런 어떤 행동들이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졌어요. 자, 손에 손수건을 쥐고 있는 어떤 소녀의 입에서는 엄마를 찾는 말만 되풀이됩니다. 자, 그동안 자, 시집을 간 엄마가 자, 재혼을 한 엄마가 되게 그리웠다는 것을 여기서 이걸 통해 표현했고요. 자, 이게 바라보고 있는 윤초 씨 애가 더욱 탑니다. 자, 윤초 씨가 양평댁을 부르다 안 되겠는지 직접 소녀를 업습니다.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제 밤길이 되는데, 자, 힘든 줄도 모르고, 자, 소녀를 업고 윤초 씨는 이제 구슬땀을 흘리고, 이렇게 지금 어디 병원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이제 증손녀를 아끼고 있는 바로 이 윤초 씨의 어떤 이거 마음을 행동으로 좀 드러내는 장면인데, 자, 우리가 그 드라마 대본에 보시면, 자, 대사와 그다음에 지시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사라는 건 등장인물의 그 대화, 말, 이런 걸 얘기한다면, 자, 지시문이라는 것은 그 중간중간에 어떤 등장인물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거 행동을 지시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 자, 이걸 지시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그 윤초 씨가 지금 땀을 구슬땀을 흘리는 이런 장면들도 자, 바로 여기에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요? 바로 이 지시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간신히 눈을 뜨고 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것도 뭐 하는 장면? 예, 구체적으로 어떤 여기서 이렇게 동작이나 행동을 이렇게 지시하는 거니까 이것도 지시문에 해당이 돼요. 그 동작 지시문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소녀가 지금 눈을 뜨고 할아버지를 이렇게 알아보는 장면. 뭐냐, 정신이 드냐? 내려, 할아버지 힘들어요. 그랬는데, 외려, 아픈 소녀가 지금 할아버지를 더 걱정합니다. 괜찮다, 이 녀석아. 자, 할아버지 고마워요. 가만히 있거라 말하면 기운 빠진다. 난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미워하는 줄 알았거든요. 자, 뜻밖의 말에 지금 윤초 씨는 당황하고 있고, 근데 저번에 장터에서 그 아저씨가 엄마 얘기할 때 한해 주셔서 정말 참 좋았어요. 그랬는데, 자, 이 부분도 실제 교과서 부분엔 없죠? 자, 그다음 아랫부분입니다. 자, 여기 이 아저씨는 나중에 조금 이따 등장을 하겠지만 바로 이 장씨야, 장씨. 바로 나중에 이 윤초 씨의 집을 결국 어떻게 사게 되는 바로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소녀가 할아버지에게 자,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조금만 참거라. 조금만 참아. 할아버지 곧 안 아프게 해주마. 자, 힘겹고 안쓰럽게 뛰어가는 윤초 씨. 한참 뒤에 양평댁이 옷을 추스르며 뒤따라 나섭니다. 자, 75번 장면에서는 지금 읍내 의원 앞, 자, 병원입니다. 자, 양평댁의 등이 엎여 나오는 소녀, 약첩을 든 윤초 씨가 있고요. 자, 어두운 표정을 짓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소녀의 어떤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하루빨리 서울의 큰 병원으로 데려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사의 이 소리만 들리는 부분인데, 자, 이걸 통해서 소녀의 병이 매우 심각한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얘기까지 하시네요. 자, 윤철 씨가 약첩을 건네며 먼저 들어가게, 자, 찬바람 쐬는 줄 일 없도록 하고, 예, 그랬습니다. 자, 소녀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멀어져가는 윤철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네요. 자, 76번 장면입니다. 자, 개울가고요. 텅 빈 징검다리를 보던 소년,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멀리서 분홍 스웨터와 남색 치마를 입은 소녀가 뛰어오는 걸 봅니다. 자, 그러면서 자, 내무새를 이제 가다듬고 이제 뛰어가려다 보니까 자, 소녀가 아니었네. 누구였어? 자, 꼴망태를 든 봉순이었습니다. 자, 봉순이는 누구라고 했죠? 예, 소년을 좋아하는 그 짝사랑하는 소녀야. 얼른 몸을 숨기는 소년. 봉순이가 지나가면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잘 나오지도 않는 휘파람을 불면서 자, 소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얼마나 지금 소녀를 보고 싶었으면 이 봉순이의 모습이 이 소녀로 지금 비춰진 게 된 겁니다. 자, 77번 장면에 가시면요. 찻집입니다. 자, 낯선 남자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기를 나누고 있는 윤초 씨. 자, 부탁한 일은 어찌 된 거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자, 윤초 씨가 결국은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네요. 자, 글쎄요. 그게 워낙 덩어리가 커 나서요. 자, 좀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해결했으면 싶네.
자, 적임자가 있긴 있지만, 자, 그러면서 이 장씨가 이걸 지금 사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나 봐. 그게 저 주저를 하다가 옆 탁자에서 신문을 보다 빙글빙글 거만하게 웃는 장씨. 자, 이 인물도 실제 소설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윤천 씨 숨을 길게 내쉬며 눈을 찔끔 감습니다. 왜? 지금 이 장씨, 그 이전에 그 소녀와의 대화에서 나왔었죠? 자, 여기서 이제 비아냥거렸던 이 장씨, 이 장씨에게 결국 이걸 집을 팔아야 될 상황이 왔단 말이야. 자, 78번 개울가입니다. 양평댁의 소녀를 업고 지나가면 툭 떨어지는 흰 조약돌. 나무에 앉아 돌던 소년, 서둘러 내려오는 바람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자, 빙그르르 도는 새 하지만 소녀는 아픈 것도 있고 조약돌을 다시 주워 흙을 털어내고는 자,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빈 징검다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소녀가 그 소설에서 그 소년에게 던졌던 그 조약돌이란 말이야. 이걸 지금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거고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자, 멀리서 지금 이 소녀가 이렇게 양평댁에 엎여서 가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윤초 씨 집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윤초 씨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고, 자, 음흉하게 지금 장 씨가 웃고 있네요. 자, 어릴 적 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대청마루 위에 대자로 이렇게 누워보는 겁니다. 이렇게 벌렁 누워. 아하, 그랬는데. 자, 이 거만한 장 씨에 비해 윤초 씨 집안이 몰락한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부분. 자, 그래서 결국 이 윤초 씨 집이 누구의 이 넓은 집이 결국은 이 장 씨에게 넘어가고 말았네요. 자, 그다음에 소녀가 지금 노려보고 있고요. 자, 반가의 예의도 별것 없군요. 어른을 보고 인사도 없으니 그랬으니까 이 반가라는 것은 어떤 그 양반가, 양반 집안, 그러니까 소녀가 지금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걸 보고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만 돌아가게. 자, 너 덕분에 아저씨가 소원을 이뤘다. 자, 서울 가서 병 낫거들랑 그랬는데, 자, 윤초 씨는 지금 왜 이걸 팔았던 거야? 자, 소녀의 병이 지금 위중하고, 자, 지금 병원비가 지금 많이 드는 상황에서, 이 증조 할아버지 윤초 씨는 이 집을 팔아서라도 어떻게 해요? 소녀의 병을 지금 고치려고 합니다. 자, 윤초 씨가 바로 화를 내고 있죠. 그 입 다물지 못하겠나? 자, 그랬고요. 아니, 자꾸 이 집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니까 집을 사는 입장에선 깨름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쟤라도 꼭 살아서 내 이놈, 자, 화가 나는데 갑자기 이러다 말고 지금 그렇게 쓰러지고 말았어요. 자, 윤철 씨와 그 다음에 소녀의 어떤 비극적 상황을 극적으로 이렇게 연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왜냐면 소녀가 지금 할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네요. 자, 81번 장면으로 넘어옵니다. 윤철 씨가 집 마루에 자, 지금 자, 윤초 씨 방을 열어보던 소녀가 방이 비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혹시 윤초 씨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이 되는 거죠? 애타게 할아버지를 찾으며 돌아다니는 소녀. 자, 82번 장면에 대추를 따고 있는 윤초 씨를 보며 소녀가 안도의 숨을 쉽니다. 그런 소녀를 보자 또 윤초 씨는 마음이 또 따뜻해지고. 자, 밑에 윤초 씨가 자, 맛을 보라고 하고 너희 아버지 나던 해 태어날 때 자, 심은 거란다 그랬으니까 소녀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윤철 씨에겐 손자가 되겠죠. 자, 대추를 먹어보네. 자, 너희 아버지가 퍽이나 좋아했지. 아버지 생각나세요? 글쎄다. 맛있는 걸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법이지. 자, 그러면서, 자, 이걸 보니까 또 소년은 누가 생각났을까? 이제 소년. 자, 이제 소년이 되겠죠. 그래서 손에 든 대추를 보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걸 누구한테 갖다 주고 싶은 거야? 이제 소년에게 갖다 주고 싶겠죠? 개울가입니다.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던 우던 소년, 멈칫 서서 마른 침을 삼키고 있는데, 자, 지금 헬쑥한 모습으로 소녀가 지금 나타났네요. 자, 그리고는 지금 어떻게 돌을 쌓고 있다고 그랬어. 자, 지금 소녀가, 자, 어떠한 소원을 지금 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반가움에서도 어색하고 부끄럽습니다. 학교에 왜 안 나왔니? 물어봤더니 아파서 안 나왔다고 했고요. 자, 소나기 맞아서, 자, 고개를 끄덕거리네. 이제 다 나은 거야? 아직. 그럼 더 누워 있어야지. 하도 답답해서 나왔대요. 자, 그러더니, 자, 그날 재밌었어. 근데,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치지 않아. 그 분홍 스웨터 앞물에 든 그 건물은 그 진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물 같니? 자, 한참 있다가, 너 등에 옮은 물인 것 같아. 자, 이거. 자, 소년이 부끄러워 고개를 돌립니다. 자, 소녀가 손수건에 싼 걸 건네는데 뭘까요? 당연히 대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자, 소녀를 생각해서 지금 소녀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거는 자, 소녀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년에게 주는 이별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 잠깐 보고 갈까요? 자, 여기 보면 자, 소재의 어떤 상징적 의미들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약돌은 소녀를 향한 소년의 관심과 그리움을 나타낸다면, 분홍 스웨터는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과 추억, 이걸 떠올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대추는 소년을 생각하는 소녀의 마음과 소년에게 주는 마지막 이별의 선물이 되겠네요. 자, 먹어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심으신 건데, 자, 그러면서 알이 푹 크고, 자, 그래서 자, 우리 자기 집 이사 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맛있게 먹다 멈춰요. 왜? 뜻밖의 소식에 지금 놀래서 이 대추의 맛도 잃어버렸습니다. 자, 어디로 이사를 가냐 물어봤더니, 자, 뭐 지금 여기에서, 자, 지금 딴소리를 하죠? 자, 고개를 젓다, 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소녀는. 자, 비가 왔으면 좋겠다. 전에 비 오는 게 싫었는데, 이제 비가, 자, 좋아졌대. 그만큼 이제 소년과의 추억이 지금 어떻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름답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약돌 하나를 소년에게 건네는 소녀. 그리고, 자, 소녀는 소녀의 뜻을 압니다. 자, 소녀가 내려놓은 조약돌 옆에 나란히 돌을 놓아주면서 자, 소원을 비네요. 자, 무슨 소원을 빌었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소녀는 지금, 자, 아무것도, 자, 난 빌었는데, 자, 하지만 그 비밀 이야기를 안 해주네요. 자, 84번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어떻게? 자, 소년의 집이네요. 자, 나들이 옷을 입은 아버지가 닭 한 마리를 안고 무게를 가늠해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어? 네, 소년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 지금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엄마 아빠가 자, 이렇게 닭이라도 한 마리 지금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윤초신의 댁에 제사 때 댁에 이렇게 이제 닭이라도 보낸다고 했더니 자, 소년이 여기서 큰 수탉을 좀 보내는 게 어떠냐고 얘기하는 장면이 되겠는데, 자, 이거는 지금 소녀를 위하는 소년의 마음이 잘 드러났지만, 자, 아버지는 그래도 더 실속이 있는 건 저 암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민망한 소년이 외양간으로 가서 어떻게 괜히 그 송아지 엉덩이를 철썩 때리는 장면이 있었죠. 자, 자기는 어떤 민망함을 이렇게 감추려고 했던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83번에 소녀가 지금 어떠한 소원을 분명히 빌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 소원은 뭐였을까요? 자, 소년과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을 것도 같고, 소년이 그 자신을 좋아하게 해달라고 빌었을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이 또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윤초 씨는요, 제사 지내는 모습, 의식을 치르듯 더더욱 경건하게 지금, 자, 이 부분에는 소설에는 없었던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하나 기억해 놓을 게 있네요. 점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점프는 시간의 어떤 경과를 나타낼 때 쓰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사를 마치고 술상에 홀로 앉아 술을 마시는 윤초 씨가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뒷일을 도와주고 이제 돌아가는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이제 소년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자, 어르신,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수고 많았고, 자, 술 한 잔 받게. 자, 죽어 제사상에 받는 술 석 잔보다 살아생전에, 살아있을 때 먹는 술 한 잔, 이것이 달다고 하지 않던가. 자, 어떤 게? 자, 이 속담인데요. 자, 결국 죽어서 나기가 죽은 다음에 제사상에서 받는 이 술잔보다는 살아있을 때 먹는 한 잔 술이 더 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 결국 자기가 죽어서 누리는 것보다는 더 살아서, 지금 여기 살면서 누리는 어떤 이런 경험 또는 이런 것이 더 훨씬 더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술잔을 주고받는 장면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 논밭은 다 지금 팔았지만 이 소장일은 계속할 수 있을 게야 그런 걸 봐서 자, 아버지, 자, 이걸 통해서 윤초 씨가 논밭을 팔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집만 판 게 장씨한테 판 게 아니라 논밭도 팔았네요. 그리고 소년네는 또 소장농이 이라는 것도 여기서 지금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새로운 어떤 정보가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자, 자네의 원체 형실하니까 서울로 가십니까? 자, 내 새끼, 바로 누가 소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소녀의 살 길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가봐야지. 내 잘못해서 저 어린 것을 잃는다면 그 일만은 막아낼게야, 이건. 자, 지금 혹시라도 지금
혹시 소녀를 지금 큰 병원에 데려가서 고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결국 소녀도 결국 어떻게 목숨을 잃게 되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번에는 집이나 논 밭을 팔아서라도 그 소녀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자조적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조롱하다 이런 뜻인데 자, 내 욕심 때문에 자식들 힘들게 했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지 모르겠어. 다 부질없는 일인데 그동안 허수아비처럼 빈 껍데기만 걸치고 산 게지. 자, 쓸쓸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지시문이라고 했고요. 자, 윤철 씨 집입니다. 약을 다려 들여놓는 양평대. 자, 윤철 씨는 누워있는 소녀의 이마에 찬 물수건을 계속 갈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 병 간호를 하는 윤철 씨의 모습은 소설에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새로운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잼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양평댁이 문을 열었더니, 자, 소년이 헉헉거리고 있네요. 자, 뭐 신부름 왔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 소녀가 지금 학교에 안 와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낮이야. 자, 학교에서 여기까지 지금 뛰어온 것 같아요. 양평댁은, 응, 많이 아프다. 선생님께는 학교에 당분간 공친다는 것은 지금 결석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결석을 한다고 지금 말씀드려 주렴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소녀가 지금 상당히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게 계속되고 있네요. 어디가 아파요? 얼마나요? 이렇게 걱정해서 물어봤더니 어디가 아픈지나 알면 속이나 시원하지. 의사도 도통 이유를 병명을 지금 잡지를 못했네요. 자, 소녀는 잠깐 들어가 보면 안 돼요. 그랬더니 꼭 해야 할 말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가 있어. 낫거들랑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소녀도 만나지 못하고 다시 돌아서가 옵니다. 자, 90번 장면입니다. 산마루인데 흥얼대며 꼴망태에 약초를 넣고 있는 봉순이가 보이고요. 자, 이때 누가 자, 지금 소년이 지금 봉순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지금 봉순이를 지금 찾고 있네요. 봉순이는 돌아보며 활짝 웃고 있습니다. 왜? 지금 여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소년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자, 그것도 자기가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직접 소년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자, 왜래요? 여기에서 어떻게 되게 좀 활짝 기쁜 겁니다. 자, 봉순이가 칡을 잡고 올라가서 보면 소년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봉순이가 지금 어떤 거짓말을 하나 쳤나 봐. 근데, 자,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니? 그랬더니, 정말, 산삼 있어? 자, 지금 바로 소년이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산삼 있다는 거. 자, 지금 소년은 어떻게든 바로 소녀의 병을 고치고 싶어. 그러려면 약이 필요한데, 이 산삼이라도 먹이면 나을 것 같아. 근데 봉순이가 어느 날, 자, 여기 산삼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아랫부분에 그 점순이의 동작을 보면, 행동을 보면, 난처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 봉순이는 지금 소년에게 지금 거짓말을 쳤던 거야. 응, 그러면서, 어디에 있는데, 자, 여기는 지금 소녀에게 지금 산삼을 주고 싶은데, 자, 지금 봉순이는 지금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밝혔으면 좋으련만, 이걸 밝히지 않았어요. 자, 봉순이의 손을 끌고 이렇게 한참을 올라갑니다. 자, 소나무에 그려진 동그라미. 이건 동그라미잖아. 별표. 산삼이 있는데 별표라고 했잖아. 자, 결국 산삼은 없단 말이야, 지금. 응, 별표. 그렇지, 별표지. 자, 계속해서 지금 이제 봉순이가 자꾸 딴짓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너 거짓말 한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그럼 어디 있어? 자, 그러면서 겁에 질린 지금 여기서 자, 봉순이가 있어. 어디 있는지 자, 비탈 아래. 자, 정신없이 뒷걸음질쳐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자, 바로 자, 이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날까 봐 지금 두려워서 도망을 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산삼이 아니라 도라지 천지입니다. 자, 여기 봉순이나 소녀는 지금 시골에서 출생이란 말이야. 출생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시골 출신인 소년과 이 봉순이가 도라지를 모를 리가 없어. 자, 그렇다면 봉순이는 지금 거짓말을 쳤던 거죠. 자, 정말 많지 그랬지. 이건 도라지잖아. 그래, 이상하다. 산삼 아니야? 자, 나도 아는 도라지를 네가 몰랐을 리 없잖아. 어제까지 분명 산삼이었는데, 아, 맞다, 맞다. 산삼은 영물이라, 신령스러운 물건이라, 주인이 아니면, 그 산삼의 주인이 아니면 도라지로 변한다더니, 정말 그랬나? 또 거짓말을 치고 있네요. 자, 소녀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하죠. 버럭 화를 내고 있습니다.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랬는데,
자, 여기서 소년이 지금 봉순이한테 화를 낸 이유, 오른쪽에 있네요. 봉순이가 자꾸 거짓말하기 때문이겠죠? 가뜩이나 지금 이 산삼이라도 구해 소녀의 병을 낫게 하려고 했는데 그 희망까지 무너져 절망감을 느꼈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났을 겁니다. 자, 봉순이는 결국 그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면 자 이게 다 네 거니? 네 거냐고. 자 그러니까 외려 지금 왜 나한테 지금 화를 내고 그래? 무섭게. 자 봉순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 봉순이가 가고 허탈해서 주저앉은 소년. 자 근처에 있는 도라지를 봅니다. 자 인서트 이 장면 자 어떤 장면이 삽입할 때 쓰는 장치입니다. 자, 이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거는 언제였죠? 예, 소나기 내렸을 때, 그때 소녀와 같이 이렇게 꽃묶음을 꺾어주고 했던,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좋아했던 소녀의 모습, 이 행복했던 모습의 장면을 다시 이렇게 삽입했습니다. 이 장면 끼워 넣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녀는 지금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아했던 과거의 어떤 대화, 이걸 다시 삽입을 했는데, 자, 지금 행복한 소녀의 모습과 그때 저버린 도라지꽃이 이렇게 대비가 되어서 이 소년의 어떤 불길한 마음이 잘 강조가 됩니다. 자, 하지만 그 꽃은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자, 그 꽃을 좋아했던 소녀와 다르게, 자, 그 꽃묶음은 이미 다 이렇게, 자, 그 옆에 있던 도라지꽃이 다 시들어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왠지 불길한 생각이 들겠죠? 자, 여기도 복선에 해당이 됩니다. 자, 92번 개울가입니다. 나무 밑 돌탑에 조약돌을 쌓고 있는 소년. 뭘까요? 자, 개울에 있는 돌을 모두 옮겨 태산이라도 쌓을 기세, 큰 산이라도 쌓을 기세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소녀는 너무나 절박해. 그래서 어떻게 소녀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돌을 쌓으며 지금 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깨맨 고무신이 벗겨져 물살이 흘러가고 맙니다. 자, 이것은 그 소녀의 그 집에 있던 아줌마가 양평댁이 지금 부탁해서 이렇게 꿰매주었던 그 신발인데, 자, 이것이 지금 물살에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자, 바로 왼쪽 부분에 보시면 소녀와의 어떤 이별을 암시하게 되고요. 또 소녀의 병이 악화되어 결국 소녀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복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고무신을 찾지 못하고 이제 소녀는 울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물을 여기저기, 자, 이걸 아무리 찾지만 결국 찾지 못하죠. 자, 소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서 소매를 훔쳐내고 더 이상 울지 않으려는 듯 눈물을 삼키고, 자, 주머니에서 소녀가 준 하얀 조약돌을 이렇게 끄집어서, 자, 이것을 어디다 올려놨어요? 검은 조약돌이 쌓인 돌탑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자, 자기가 아끼던 조약돌이란 말이야. 이 돌까지도 지금 이렇게 그 돌 위에다 올려놓는 것은 자, 소녀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였을 겁니다. 자, 소년의 집이에요. 자리에 누워 소녀, 걱정으로 이리저리 뒤척이고 잠이 든 소년. 자, 비몽사몽이 뭐라고 했어? 잠이 완전히 들지도 않고 잠에서 깨지도 않은 상태. 자, 이걸 우리가 비몽사몽이라고 했었고요. 자, 옷을 갈아입는 아버지를 돕고 있는 엄마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었죠. 자, 엄마 아버지의 대화로서 이제 소녀의 어떤 죽음을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었는데, 윤철 씨 그 어른한테 증손이라고는 그 소녀 하나뿐이었지요. 그렇지. 사내의 둘은 어려서 잃었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복이 없을까요? 했고, 그러게 말이야. 요번에 증손녀까지 죽어서 가슴에 묻어야 하니, 이렇게 얘기했었고. 자, 이때 양평택한테 들었는데, 계집애가 여간 잔망스럽지 않아. 자, 왜? 자기가 죽거든 입던 옷을 그대로 어떻게 했나 그랬어? 입혀서 묻어달라고 했지 말이에요. 이 부분. 자, 이게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었죠. 자, 이것이 여기에서는 이제 중간 부분이었고요. 자, 그리고 그 이에 이 부분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그 소설에 없었던 내용이 좀 더 추가된 장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년이 마당입니다. 벌컥 문을 열고 뛰쳐나갑니다. 엄마, 아빠는 왜 그런지 지금 모르죠. 너무 당황스럽기만 할 겁니다. 자, 윤철 씨 집입니다. 자, 새벽녘 숨이 턱에 차서 뛰어온 소녀는 자, 문가에 걸려있는 조등을 보게 되는데요. 이 조등이라는 것은요, 그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을 알리는 그 등이야. 여기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초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집이다. 이걸 알리는 등이란 말이야. 이걸 통해 어떤 소녀의 죽음을 나타내고요. 자, 그 다음에 소녀는 이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고개를 내젓습니다. 자, 98번 장면의 개울가, 와르르 무너지는 돌탑. 소년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슬퍼서
자, 그 소원을 빌었던 돌탑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저만큼 떨어져 나가는 하얀 조약돌이 보이고요. 자, 소녀는 화가 난 사람처럼 흩어진 돌들을 개울에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소년의 이때 갔던 심정. 자, 이거 어땠을까요? 자, 소녀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거고, 너무나 슬펐을 거고, 자, 소녀의 죽음을 믿지 못해서 고개를 내젓고 있었습니다. 자, 소년입니다.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자, 무릎을 모아 고개를 박은 채 서럽게 울고 있네요. 자, 원경. 자, 멀리서. 자, 잡아 이렇게 커다란 나무 아래 아주 작고 외롭게 보이는 소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소년의 어떤 외로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화면 카메라를 어떻게 멀리서 이렇게 비춰주는 거야. 마을길입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황량한 벌판을 걸어가는 소년의 맨발. 자, 여기 부분에서는 가을입니다. 이제 추수가 막 끝나는 장면이네요. 자, 62번 장면의 맨발로 환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자, 이렇게 걸으며 걷다 웃던 소녀의 모습이 이어서 소녀와 함께 이렇게 예쁜 추억들이 떠오르고 있네요. 자, 소녀는 계속해서 눈물이 흐릅니다. 바로 이 소녀의 그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죠. 자, 벌판에 덩그렇게 꽂혀 있는 허수비에 짙은 그림자를 뒤로하고 길고 길게 지루하도록 길게 펼쳐진 길을 걸어가는 소년의 모습이니까. 자, 소년은 이제 혼자 외롭게 자, 소녀와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자, 이렇게 외롭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백반 장면. 자, 봉순이의 옆자리도 비어 있어요. 바로 여기는 소년의 어떤 소년도 지금 결석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소녀의 자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자, 소년의 집이네요. 자, 소년이 지금 많이 아픈 것 같아. 오화는 결국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거. 자, 신현이라는 것은 몸에 지금 열이 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병을 앓고 있는데, 자, 엄마가 지금 애가 타가지고 이마를 만지고 수건을 적셔 이렇게 닦아주고 있는 장면, 간호를 해주는 장면이네요. 자, 102번 장면으로 와서 소년의 집 마당입니다. 엄마는 대야를 들고 나오고 아버지는 낙엽을 태우고 있는데 이 타오르는 붉은 불빛과 하얗게 올라오는 연기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어요. 자, 엄마와 아버지 대화 부분인데요. 언제 왔어요? 좀 됐고 장사를 잘 치렀어요. 장례식을 얘기합니다. 누구? 이 소녀의 장례식. 악상이지 뭐. 악상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 자, 어른보다는 지금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걸 우리가 악상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윤초씨, 증조 할아버지가 계신데 지금 증손녀가 먼저 지금 죽었단 말이야. 이게 악상이겠고. 자, 어르신, 윤초씨는 괜찮으세요? 괜찮으실 리가 있나? 그러다가 돌아가실까 걱정이야,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큰 놈은 괜찮아 그랬으니까 여기 소년을 이야기합니다. 생전 가야 한겨울에도 감기 한 번 앓지 않았었는데 웬일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자, 소년이 지금 소녀처럼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걸 이렇게 속담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애들은 앓고 나면 몸이든 마음이든 자라기 마련이니까 자, 아버지는 지금 자, 소년이 슬픔을 통해 이제 성숙해질 것을 이렇게 좀 이 대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03번 장면의 소년의 집 방인데요. 자, 소년은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맑은 이슬은 결국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장면. 말없이 돌아눕는 소년의 작은 등이 길게 보입니다. 자, 아버지와 엄마의 대화를 들었겠죠? 자, 소녀를 결국 장례식을 치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떨구고 있어요. 자, 104번 장면에는 계절이 바뀌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생략이 돼 있어요. 자, 소년이 집 가족은 평소와 다름없이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자, 그 다음 장면에 105번 장면인데요. 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잔뜩 흐린 하늘에 툭 땅바닥을 떨어지는 나뭇가지가 이렇게까지 따라 올라가 보면 소년이 나무 위로 올라가 삭정이를 꺾고 있고 자, 손이 닿지 않는 삭정이를 꺾으려 팔을 뻗치는데 자, 그때 이 소년의 손등에 한 점, 두 점, 눈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통해 이제 계절의 변화. 이 소설 부분에서는 이 겨울 부분은 안 나왔었죠. 가을. 이 소녀의 죽음으로 끝났었는데 그 이후의 내용인데 이런 후일담 부분에서 이 눈송이 나오는 걸 통해서 이제 겨울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이제 첫눈이 내리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06번 장면인데
하얗게 이렇게 쌓인 눈 위로 자, 검정 고무신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바로 소년이겠죠? 자, 소년이 지날 때마다 돌다리에서 선명하게 발자국이 찍히고 있고, 이 징검다리 중간에 소녀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은 소년, 그리고 벙어리 장갑에 손을 빼며 하얀 조약돌도 함께 나온다 그랬으니까. 자, 결국 하얀 조약돌은 그때 어떻게 그 마지막 소원을 빌면서 이렇게 올려놨지만 이것은 다시 버리지 않았네. 그 돌탑을 무너뜨렸을 때 이거는 결국 계속 소년이 간직하고 있었나 봐요. 그만큼 자, 죽은 소녀에 대한 그리움이 되게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아랫부분에 내려갑니다. 자, 얼음자랑 차가운 개울에 손을 담그고 소녀가 했던 대로 따라해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눈이 녹아서 이렇게 그 물, 개울에 이렇게 떨어지는, 자, 사르르 녹고 있네요. 그 자리에 조약돌을 가만히 내려놓는 소년. 자, 그때 그 아랫부분에 볼까요? 놀라서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 두루미가 나르고, 자, 바람에 소년의 발에 여기, 자, 일어서다가, 자, 어떻게 이 조약돌이 이렇게 그 개울로 떨어집니다. 다급히 조약돌을 꺼내려고 하다가, 자, 이 부분 별표 칠 건데, 자, 물속에 그 조약돌은 떨어지고 맙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소녀는 죽지를 않네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 소녀를 그런 마음속에 묻고 결국 슬픔을 이런 식으로 극복하면서 이 소년의 어떤 이 성장, 성숙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앉아있는 소년의 뒷모습, 길게 보이며, 자, 이렇게 드라마는 끝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도 인상적인 여운을 남기면서 결국 이 드라마가 지금 끝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부분에 소년이 이 조약돌을 물속에 그대로 두는 행동, 이걸 죽지 않는 행동의 의미는 뭘까? 이건데, 소년이 소녀의 죽음을 인한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조금씩 이겨내려는 이 모습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소녀와 와의 추억을 이제 어떻게 이제 슬퍼하기보다는 이제 마음속 깊이 추억으로 간직하려는 이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활동 부분에 보시면, 자, 사건의 순서입니다. 자, 이 장면들, 어차피 이 씬넘버 부분이 있으니까 장면의 순서는 당연히 아주 다를 테고, 이 소설에서는 이것들이 바뀌어 있을 테니까 조심해 주세요. 자, 소년이 돌탑 맨 위에 하얀 조약돌을 올려놓고 있고, 윤초 씨 집에 결국 장 씨에게 이것이 다 팔렸고요. 자, 3번에서는 소년이 아픈 소녀를 위해 지금 산삼을 찾으러 다니지만, 이건 봉순이의 거짓말이었어. 소녀가 소년에게 대출을 주는 장면, 자, 그 다음에 소나기를 맞은 뒤 앓는 소녀를 윤철 씨가 걱정하고 소녀는 소녀를 기다리고 있고, 자, 부모님의 대화를 통해서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요. 자, 그런데 소년이 소녀를 업고 겨울을 건너고 첫눈이 자, 내리는 날 소녀가 징검들의 하얀 조약돌을 내려놓는데 장면의 순서가 이게 뒤바뀌어 있잖아. 자, 그래서 제일 먼저의 장면은 어떤 게 되는 거야? 자, 번호를 바꾸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옛날 추억. 소년이 소녀를 업고 건넜던 옛날의 추억이 바로 첫 번째가 되는 거고, 자, 이제 소나기를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소녀가 이제 이렇게 아파. 하지만 지금 아파서 지금 소녀는 지금 나타나질 않고 이제 소년이 기다리고 있는 장면. 자, 그 다음에 장면이 어디로 올까요? 자, 여기서 지금, 아, 여기 자, 지금 소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윤초 씨는 자기의 집을 다 장 씨에게 팔아버리는 것일까? 이게 세 번째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시 네 번째 장면에 보면, 자, 소녀가 이제 어떻게, 자, 이렇게 알아 누워 있다가 그 윤초 씨 영감이 따준 뭐를 대출을 이제 소년에게 이제 주는 장면, 그리고 이제 이사 간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장면. 자, 지금 어떻게든지 소녀를 지금 고치고 싶어, 병을.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했어요? 봉순이에게 지금 산삼이 어딘지 물어봤지만, 봉순이의 거짓말이었던 게 나중에 들통이 나고. 자, 그 다음 장면이, 자, 1번 장면 넘어갑니다. 자, 소녀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간절하게 소녀가 지금 살아나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에서 하얀 조약도 놓고 이제 소원을 비는 장면. 자, 그리고 나서 뭐, 자, 부모님의 대화를 통해 결국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일곱 번째 장면이 되겠고요. 자, 첫눈이 내리는 날, 자, 계절이 바뀌었고 소녀가 죽고 나서 소녀는 징검다리 위에 하얀 조약돌을 내려놓는 장면을 통해서 자, 소녀를 마음속으로만 이제 간직하고 이 슬픔을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간직하면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는 정신적으로 이제 성숙하는 과정까지 보여집니다. 자, 이거 번호 순서대로 다시 정렬을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나는 가를 재구성한 작품이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지금 봉순이는 지금 원작에 등장을 하지 않는 인물이야. 자, 소년을 좋아하고 있고 약초나 나무를 캐러 다니는데, 자, 지금, 자, 소년에게 지금 호감을 사기 위해서 산삼이 있다고 거짓말을 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소년이, 자, 여기서 원작에서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소녀를 위해 행동하는 장면이 보이고요. 뭐 산삼을 구하러 다니거나 소원을 비는 장면 등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소녀의 죽음 이후의 장면에서는 슬픔과 절망을 지금 드러내는 장면. 자, 그 다음에 소녀는 대체적으로 여기 원작과 거의 원작 소설과 비슷하지만, 자, 이 엄마를 그리워하는 내용이나, 그 다음에 장씨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장면은 원작 소설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장면이기도 해요. 자, 윤철 씨는 원작에서 간단히 언급된 인물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졌죠. 혈육에 대한 정이 깊고, 자, 허수아비처럼 살았다며 지난 날을 후회하는 이제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장 씨도 원작에서 등장하지 않는 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부분에 이 원작과 재구성된 작품 부분인데, 자, 이 소설의 부분에서는 지금 소년과 소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 데 비해서 좀 더 이 드라마 대본 부분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것. 자, 구체적으로 이 장씨, 봉순이, 양평댁 등이 등장하고요. 자, 소년의 부모님의 비중도 커졌고요. 윤초 씨와 소녀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자, 사건 부분에서 소녀의 죽음을 아는 것으로 소설이 끝나는 데 비해서 소녀의 죽음 이후의 장면이 추가됐다는 것이 이 부분의 큰 특징이 되겠네요. 자, 계절도 가을에서 이제 겨울까지 이제 확대해가지고 소녀의 죽음 이후의 사건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공간도 좀 더 확대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된 장면 중에 여기서 깨맨 고무신을 소년이 신은 이 장면에서 이게 이제 물살이 이제 떠내려가는 장면이 보여졌단 말이야. 자, 이걸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소녀의 병이 악화가 되어 이 소녀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 또는 자, 소녀와의 이별을 암시하는 부분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또한 봉순이와 함께 산삼을 찾는 장면에서 이 소년이 아픈 소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또한 소녀의 병이 빨리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돌탑을 쌓으면서 소원을 비는 이 장면이 있었죠. 자, 이것은 소년과 소녀가 더욱 친밀한 사이가 됐다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호감을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 자, 이것도 이렇게 보여지는 장면이 되겠네요.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 가위 밑줄 친 부분이 나에서 어떻게 표현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이것은 이렇게 장면 번호와 그 다음에 이렇게 배경. 자, 그리고 그 장면 번호 다음에 이렇게 뒤뜰과 같은 배경이 제시가 됐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의 몸짓, 소품 또는 분위기 효과 등을 지시문을 통해 드러내기도 했고요. 자, 이렇게 가로 부분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지시문이라고 그랬죠? 이 동작 지시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사, 배우의 어떤 대사를 통해서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자, 왼쪽에 소설과 드라마 대본의 차이점이 되겠는데, 자, 여기 둘 다 상상하며 창작이 된 허구적인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가 되고요. 자, 여기서 소설은 이렇게 서술자 위에 사건이 전개되는 데 비해서, 자, 거기에 비해서 여기 서술자가 없습니다. 드라마 대본은요.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진행되고, 촬영, 편집 등을 통해서 전문 용어, 바로 어떤 거?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기, 어떤 점프나,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시문 대사, 이런 것들도 보여지고요. 자, 번호를 붙여 장면을 이렇게 구분하는 부분도 보여지는. 자, 아랫부분에 소설에서 그날도 소녀는, 자, 주머니 속에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며 겨울 나왔다가, 자, 이게 저기 83번 장면, 개울가락, 이렇게 장면이 제시가 된 부분이 보이네. 그리고 나머지는 대화로 처리가 됐죠. 자, 그래서 이 가에서는 인물의 행동을 서술자가 이렇게 서술해 주는 데 비해서 나에서 인물의 행동을 지심으로 표현했고요. 자, 가에서 인물이 나눈 대화는 좀 대사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소설,
원작이었던 소설을 지금 이렇게 뭘로 드라마 대본으로 지금 바꿔놓은데요. 각색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의 어떤 전문적인 용어 같은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